이 마이크로맥스에서 이제 녹조, 요새는 녹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낙동강이나 그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고여 있다 보니까 녹조가 더 많이 발생하고. 네, 맞습니다. 최근에 녹조 뭐 저감한다는 거에서 팔당 상선을 해서 배를 띄워서 위로 걷어낸다. 네. 되게 한시적인 거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응집제, 마이크로버블을 사용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주요 제품의 특징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그 응집제 쪽을 저희가 자연계 세라믹을 가지고 응집제를 만들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알루미늄계나 철 계통의 산화제를 같이 사용을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되면 2차적으로 오염이 발생을 하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세라믹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없앴고요. 응집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많은 양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응집제를 가지고 슬러지가 만들어지면 슬러지 자체도 이제 폐기물이 되잖아요. 근데 이 폐기물 자체를 원료로 해서 다시 전기와 먹는 물 그리고 열을 발생시키는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만들어진 물 자체는 이제 그 중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양분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일반적으로 하천에다가 버블을 뭐 한 30대를 튼 것과 같은 마이크로 버블과 나노 버블을 병행한 용해 기포수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기성 미생물을 같이 혼합을 해서 하천에 방류를 하게 되면 위쪽에 사체 그 녹조의 사체가 물 위를 부상을 해가지고 있으면서 산소 공급을 막고 있는 그 부분을 먼저 집중적으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산소가 공급되면서 미생물하고 같이 저업으로 들어가서 하천 바닥에 있는 슬러지들을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가서 하천 자체도 같이 정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하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하수처리장에서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마이크로 버블을 사용하는데 근데 제 생각은 하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할당호도 굉장히 넓고 낙동강의 하류도 굉장히 넓고 근데 저번에 수산공사에서 낙동강 하류의 문제점이 뭐냐면 치수구 그러니까 수돗물 원수로 하려는 치수구에 조류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끼니까 환경단체들이 거기에만 사진을 찍어가지고 간다. 그래서 그 치수구에 있는 그 거기에라도 좀 안 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근데 아까 그 응집제를 뿌리시고 그 뿌린 거를 이제 마이크로 버블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예. 근데 이게 하천이 굉장히 넓은데 어디에다가 미세 기포를 하신다는 건지 바닥에다가 이렇게 해야만 이게 아닙니다. 네. 대용량을 하게 되면 매일 처리량을 1000톤을 한다. 예를 들어 10,000톤을 한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옆에다가 건물 형태로 이제 시설을 아예 놓는 거죠. 그리고 일정량을 계속 뽑아서 처리를 하는데 일반적인 수처리 장치들 같은 경우에는 침정조나 폭기조들을 많이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라인 믹서 방식으로 해서 라인 자체에서 교반이 되고 응집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간 자체는 몇천 평의 필요가 없어요. 이 라인을 가지고 통과하면서 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동력도 필요 없고 그래서 적은 공간에서 많은 양을 처리를 하고 또 아까 그 버블 같은 것도 마이크로 버블 형태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 뉴스에 보면 하천 옆에 약 3마력, 5마력짜리 펌프에다 마이크로 버블 탑재해 놓으셨는데 사막에다 바늘 하나 던져 놓은 것과 같죠.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용존 산소를 200 ppm 정도까지를 올리고요. 그리고 그 산소를 200 ppm까지 올린다라면 일반적인 버블 약 40-50대 정도를 한꺼번에 튼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시 나노기포를 산소를 1cc 안에 약 10억 개, 20억 개를 만들어서 같이 병용을 해서 넣게 되면 물에 녹아있는 산소도 공급이 되지만 기포 형태로 있다가 산소를 소비하고 나면 기포가 터지면서 추가적인 산소를 공급하게 돼요. 그래서 적은 공간에서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하천이 흐르면서도 충분히 정화가 되는 거죠. 동남아에 많이 가보면 요새 그 팜유 농장에 보면 그 엄청나게 노동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딱 갔을 때 느낌이 물이 주변에 많은데 그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이런 걸 적용을 해서 먹는 물, 마이크로 버블을 사용해서 먹는 물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중국계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런 미세기포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뭐 아까 그 효율을 더 높이고 그런 뭐 미세기포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걸로 어떻게 입자를 작게 하느냐 뭐 이런 게 관건이라는 건지. 저희가 이제 버블 형태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 비밀입니다. 기업 비밀인데 기포의 사이즈에 따라서 용도가 정해지고 내가 원하는 용도에 따라서 기포를 조절할 줄 알아야만 버블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기포의 사이즈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조절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압 부상을 했을 때는 버블 형태가 수평 이동을 하게끔 하고 수평하면서 상하작용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고 나노나 이런 것들 아까처럼 기포 형태로 간다라면 코카콜라를 탄산 넣어가지고 따놓으면 몇 시간 있으면 뭐 그냥 없어지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6개월간 보관이 되는 형태예요. 뚜껑을 열어놔도. 나노버블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버블하고 틀리게 일반 큰 버블들은 아래에서 쏘게 되면 수압에 의해서 위쪽으로 와서 수면에서 터지는 형태가 되고 마이크로 버블 형태들은 수평 이동하면서 중간에서 앞괴에 의해서 터진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나노 버블 같은 경우에는 팽이 형태로 팽이처럼 뺑뺑뺑 돌고 있어요. 돌면서 서로 밀어내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전 운동이 멈추면 그때 용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쪽의 사이즈 조절을 통해서 정화를 하고 아까 인도네시아 쪽 같은 경우 팜유를 인도네시아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가서 그 팜유 자체를 분해하는 것을 저희가 해드렸었어요. 작업을.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는 기름을 미생물이 분해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저희가 중유 분해도 해가지고 처리를 해드렸었고 예전에 이제 서해안 쪽에 해안에 중유가 유출됐을 때도 미생물로 해안가를 정화해드린 적도 있었고요. 팜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을 정화하고 난 다음에 그걸 먹는 물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그런 기술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정수기를 통해서 필터링을 하게 되면 먹는 물 기준까지는 다 나오죠. 왜? 필터링하는 필터 자체가 먹는 물 기준에 맞춰져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마이크로맥스가 이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저희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작업을 시작을 해서 회사를 처음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